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내일 바뀌는 6가지 중대한 변화 시작해보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6월 1일입니다. 자, 내일부터 적용되는 엄청난 부동산 제도 변화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금요일 발표된 금융규제 완화 부분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짜로 변경되는 제도는 5가지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오늘 발표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단기 보유 양도세율이 6월 1일 날짜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분양권 세율도 강화가 되고요. 세 번째,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확대가 됩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변경이 되고요. 다섯 번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LTV 확대 방안까지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바뀐 것만 해도요, 웬만한 시중에 나온 부동산 서적들 전부 다 있어야 할 정도로 변경폭이 크네요. 자, 첫 번째는요,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이나 입주권의 세율이 크게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요, 1년 미만 했을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 40% 강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제부터는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60%, 그리고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70%로 주택과 입주권의 세율이 크게 강화가 됩니다. 자, 기존에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호재를 노리고 단타로 치고 빠지는 투자가 꽤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차단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양권 양도세율 강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들썩거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분양권부터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급등이 시작됐었죠. 비규제 지역의 시장 과열은요, 분양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왜 이런 분양권 투자 시장이 들끓었었냐? 양도세율에 문제가 있었어요. 조정대상 지역은 양도세율이 50%예요, 분양권은. 근데 비규제 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실컷 투자했다가 치고 빠지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년 미만에서도 기본세율 적용되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권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겼던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자, 비규제 지역에 약한 양도세율 적용이 되고 분양권,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보니까 다주택자 투자 수요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양도세율이 1년 미만은 무려 70%, 1년 초과는 60%로 크게 강화되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에 치고 빠지는 투기 수요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확대 부분입니다. 자, 이건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 발표됐고 올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처분했을 때 기본세율 플러스 현재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가산이 됐잖아요. 그걸 중과세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세율에다가 추가하는 중과세율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각각 10%포인트씩 더 더해서 2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가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고세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2021년 소득세율이 최고세율 구간이 생기면서 최대 75%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세금 얼마나 나올까?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평균적인 실효세율로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계산기 좀 두들겨 보면 이 정도 세금이 나오더라. 현재는 양도세율, 규제지역 2주택자 실효세율은 한 40% 나와요. 예를 들어 한 5억 벌어가면은 세금으로 2억 뛰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3주택 이상자는 그냥 절반 뛰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 정부에 40% 주고 60%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규제지역 2주택 되는 사람 꽤 있다 보니까 이 양도세율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도의 실효세율이 나오냐? 규제지역 2주택자는 정부가 절반 뛰어가고 3주택 이상자는 정부가 60%를 뛰어가더라. 그러면은 다주택자 되려고도 안 할 것이고 다주택자들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정부에서 내가 번 돈의 절반을 띄어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절반 띄어가지 말고 40%만 띄어가게 어서 주택을 팔아라 했거든요. 그것이 작년 710 대책에서 올 6월 1일까지 시정 안정화 방안으로 내놨던 겁니다. 근데 실제 얼마나 다주택자 매물이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오히려 증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면은 3월달과 4월달에 경기도하고 서울 거래량, 특히 서울 지역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는데 증여건이 급등을 했습니다. 2월 대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경기도 지역도 비슷하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를 하지 않고 자식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먼저 중장기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증여를 선택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수도권에 아파트 가진 사람 중에서 야, 우리 집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계속 오를 것 같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금 내더라도 증여를 선택하는 게 낫다 판단을 한 겁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이런 제도 개편이 아닌 공급과 금리로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실제 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려면요,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도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고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변화는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확대 부분입니다. 과세 기준을 6월 1일부터 보유한 자가 이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보유세 부담한 사람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최대 6%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전 세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6% 때리는 국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데, 솔직히 이 종합부동산세는 종유회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얘는 인별과세 제도입니다. 다른 부동산 세제 보통 세대 합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얘는 인별과세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원의 명의를 분산하면서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증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의 낮은 실효세율 예시를 들어볼게요. 시세 15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얘 공시지가는 10억 정도 나온다 쳐볼게요.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인별 기본 공제 6억이고 부부 합산 12억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실제 얘가 뭐 시세가 17억, 18억 해도 기본 공제 제외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실효세를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집 판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현재 기본 공제한 대로 그대로 둔다면 집값 하락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 비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크게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다섯 번째는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자, 작년에 전세 시장이 들끓으니까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로 시행을 미뤘어요. 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시행일은 올해 6월 1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군 제외하고는 시행이 되고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신고는 누가 해야 되냐?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등에서 신고 위임을 가능해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할 경우에 직접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계약갱신도 모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묵시적 갱신 같이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미신고하셔도 돼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그냥 계약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몇몇 언론들은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는 뭐 그렇게까지 뭐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들이 진짜 걱정하는 거는 이것이 그 지역 전세 가격을 그냥 정해버리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전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서 FAQ 몇 가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금 7천만원, 월세 20만원 계약은 신고 대상이냐? 월세는 기준금액이 미달하지만 계약금이 6천만원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계약금과 월세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시 신고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 그렇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대요. 대신 전입신고는 직접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죠. 자, 또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통해서 단독주택 한 20일 단기 계약했대요. 신고해야 되나요? 30일이 안 넘은 초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금액 인상 등의 변화가 없다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당연히 신고할 필요 없겠죠.
마지막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제도가 시행돼서 이것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의 계도 기간 이후에 내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범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추진했었던 LTV 대출 비율 확대 방안이 5월 30일 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적용은 7월부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6억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이하 주택에 한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10%포인트 LTV 기준을 더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대상 지역의 5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LTV 비율이 7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5억에서 8억은 60%로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6억 이하는 60%, 6억에서 9억은 50%로 대출 비율이 크게 완화되는데 단 안전판을 좀 만들었다 말씀드렸어요. 최대 4억 한도로 적용해놨고 또한 DSR 규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LTV 확대 방안은요 실제 청약 대기자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 9억대 이제 9억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 9억 이하로 분양 책정된 거 지금 이제 중도금 6회차 중에서 LTV 규제 40%가 적용되다 보니까 자 2회차는 잔압을 했어야 되는데 이 규제 완화로 잔압 부분이 1회차로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제도가 개편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청약 대기자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상으로 6가지 변경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와, 요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